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요, 가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이래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다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어떤 문제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치 외과 의사처럼 데이터에 숨겨진 감염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이른바 통계적 수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라인에 긍정적인 리뷰가 막 쌓이는데 이상하게 매출은 오히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고요. 우리 데이터에 뭔가 아주 깊은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요인 때문에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감염되고 나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단순한 상관관계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파악하는 걸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통계학의 수술실로 함께 들어가서 이 전문가들이 도대체 오염된 데이터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진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지 그 전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의 정확한 진단명이 있습니다. 바로 내생성입니다. 엔도제네티시티라고 하죠. 통계 분석에서는요, 정말 가장 골치 아픈 질병 중 하나로 꼽히는 녀석이죠. 그럼 내생성이 뭐냐?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변수 있잖아요? 아까 예로 든 긍정 리뷰수 같은 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숨겨진 요인들, 뭐 예를 들면 경쟁사가 갑자기 대규모 할인을 시작했다 같은 거란 막 뒤섞여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묘인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마치 긍정 리뷰 때문에 결과가 나빠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데이터가 오염돼서 진짜 관계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병을 치료하려면 당연히 아주 특별하고 정교한 수술 도구가 필요하겠죠? 통계학에서는 이 결정적인 도구를 도구 변수, 인스트루멘털 베리어블즈라고 부릅니다. 좋은 도구 변수가 되려면요, 조건이 아주 명확하면서도 이게 또 엄청 까다롭습니다. 딱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해야 하거든요. 첫째,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감염된 원인 변수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도구 변수가 그 원인 변수를 거치지 않고 자기 혼자 멋대로 결과에 영향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 원인 변수를 통해서만 결과에 영향을 줘야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감염 부위와는 연결되지만 다른 건강한 조직은 건드리지 않는 아주 정밀한 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외과 의사라도 무딘 칼로는 수술을 성공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통계적 수술도 얼마나 예리하고 좋은 보구 변수를 찾아내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도구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에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로 살펴볼 수술법은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 바로 2단계 최소 제고법, 줄여서 ESLS라고 부릅니다. 이 ESLS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분리해서 대체한다입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자, 1단계에서는요. 아까 말한 그 정밀한 수술 도구, 즉 도구 변수를 써서 원래 원인 변수에서 내생성이라는 감염이 싹 빠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부분만 골라내서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여기서가 핵심인데 기존의 그 오염된 변수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요. 1단계에서 새로 만들어낸 이 깨끗한 변수로 아예 갈아 끼워서 분석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온갖 숨겨진 요인들의 방해 공작에서 벗어나서 진짜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 다시 말해 진짜 인과관계를 딱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염된 부위를 성공적으로 도려낸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수술법을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더 현대적이면서 유연한 접근법인데요. 바로 통제함수 기법입니다. 이 통제함수의 논리는 ESLS랑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분리해서 중화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단계에서는 도구 변수를 이용해서 원인 변수의 깨끗한 부분이 아니라 반대로 감염된 부분이 정확히 어떤 녀석인지를 콕 집어내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요, 이 찾아낸 감염원 자체를 분석 모델의 하나의 변수로 그냥 툭 넣어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그걸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직접 투여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이에요. 2SLS처럼 원래 변수를 아예 버리고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원래 변수는 그대로 쓰면서 내생성을 일으키는 그 감염원의 효과만 통계적으로 딱 묶어두는 거죠.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치료한다는 개념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두 가지 수술법이 있는데 우리 같은 통계학자, 즉 데이터 외과 의사는 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방법의 차이점을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죠. 자, 보시면 두 방법의 핵심 철학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ESLS는 분리 후 대체, 감염된 변수를 아예 깨끗한 새 변수로 교체해버리는 거고요. 오른쪽의 통제함수는 분리 후 중화, 오염의 원인 자체를 찾아서 그 효과를 그냥 없애버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장기 이식 수술, 다른 하나는 항체 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ESLS는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에요. 오랫동안 검증됐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죠. 반면에 통제함수는 훨씬 더 현대적이고 유연해요. 그냥 원인이 감염된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어 A라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큰데 B라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작아지는 이런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문제까지 다룰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이렇게 유연한 만큼 내 모델이 정말 맞다는 가정을 검증하는 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ESLS를 쓰든 통제함수를 쓰든 이건 그냥 수술 방법일 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수술법이라도 날카롭고 정확한 메스, 즉 유효한 도구 변수가 없다면 둘 다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도구를 찾아내는 능력, 바로 그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긍정 리뷰가 왜 판매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데이터 속에 감염을 치료하는 두 가지 아주 정교한 통계적 수술법을 함께 살펴봤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핵심은 이런 기술 자체보다도 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게 해줄 그 올바른 도구 변수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그 통찰력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계 분석의 진정한 예술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우리 주변의 어떤 복잡한 문제의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고 싶으신가요?